설득의 장문이에요. 세 번째는 보통 95% 이상 3페이지 이후의 유형들은 설득의 장문이고 설득이기 때문에 논설문 구조. 자, 그럼 논설문이라는 게 뭐냐면 논증 구조인데요. 주장 플러스 근거가 있으면은 이게 바로 논증 구조입니다. 이걸 좀 보셔야 되고, 자, 장문 목적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보 전달. 근데 얘는 정보 전달하는 글. 그다음에 예상 독자 나와 있고요. 학생의 촉을 볼게요. 일단락. 최근 현황 제시하면서 갔죠. 도시ങ്ങൾ 안을 느껴주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생활권 도시림 주제죠. 이를 구성하는 가로수와 조경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자, 나무의사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1달러급부터 2달러 초반으로 이어지면 이게 보통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고, 다른 정보에 어그로 끌릴 필요가 없어. 뭐 소음이 중요하고 미세먼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나무의사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무의사에 대한 정의를 했죠. 몇몇 나라라고 예시를 들어줬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라고 예시를 들었고, 3달락. 자, 이전에는 비교하고 있죠. 비전문가가 실행했다.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비교도적 포인트 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잡아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 전문성 있는 사람들 해결하겠다. 특히 생활권 도시림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래요. 오케이, 4달락. 자, 그럼 계속해서 나무사는 어떻게 해야 돼? 자격시험을 통해서 되는 거구나. 그럼 응시에서 뭐가 필요할까? 자격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 어떤 자격입니까? 석박사 또는 뭐라고? 특성하고 졸업 후 3년 이상의 경력. 또 1차 시험은 필기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뭐 이런 수술이래.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정교하게 생명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실작 교육을 매우 저조한 편이다라고 정보 나열이 돼 있어요. 그 넘버링 할게요, 그냥.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자격 요건은 뭐라고? 석박사 또는 뭐라고요? 졸업 후 3년 이상의 경력. 자격 시험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1차 시험, 필기시험, 2차 시험, 약간 좀 실습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도 저조하다. 5개 정보량이 있으니까 이거 한 달락으로 낼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 이 제도가 언제부터?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예측이 된다. 따라서 쉬워진다. 마지막 6달락 보겠습니다. 의의를 얘기했고 그걸 바탕으로 제안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도입 이유 맞죠? 주제 세팅 부분에서 이유 도입 있었고 증가율이 아니라 연도를 구체적으로 줬던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렇죠. 옛날에는 비전문가, 지금은 전문가. 그럼 높아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봐. 나무의사 자격증의 공신력, 즉 나무의사가 비전문가이냐 전문가였던 거지 자격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 선지 볼게. 요건 5개 나왔었죠? 그럼 아마도 정답은 기억, 리을의 확률이 크겠고 시간 있으시면 니은디귿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림이 증감에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도 필요해지겠죠. 그 다음에 인터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가를 3문단에서 활용해서 생활수목이 증가하고 있음의 사례 또는 도표 자료로서 써먹겠다. 당연히 간단할 것 같고, 두 번째, 나를 2문단에서 활용해서 나무의사 유사한 제도를 이미 다른 나라가 있다도 역시 마찬가지 예시로서 쓸 수 있겠네요. 나무의사 시험 합격률이 저조하다. 그럼 저조하다 내용 뒷받침 구체적인 수치 근거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비전문가가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됐으니까 사례 역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사 없이는 나무병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근거로 제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지? 자, 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비전문가가 많다잖아 지금. 그러니까 문제 원인은 뭐예요? 비전문가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럼 해결 방법은 뭐겠어?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도대체? 나무의사가 없이는 나무병원? 나무병원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구나. 따라서 글의 주제는 전문성에 대한 얘기인데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무병원에 대한 얘기로 가버렸기 때문에 또 수요에 대한 얘기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잡아봤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전문성 얘기구나.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수정해보자. 자, 이런 고쳐쓰기 유형인데 자, 고쳐쓰기 유형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문법에서도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되게 좀 거시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기억을 수정해보자. 자, 생활수목에 대한 관리 대책도 과거와 달라져야 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 기억 한번 비교해서 어떤 점이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잘 가꿔야 된다. 근데 봐봐. 지금 피톤치드로 가버리면 너무 세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 내용을 좀 포함할 수 있는 좀 주제와 관련된 워딩들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조를 잡아가지고 보시면 좀 답이 보일 것 같다. 자연환경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 중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책도 달라져야 됩니다. 즉 이것을 근거로 이걸 주장한 거죠. 거대한 산소 공장인 나무와 숲을 살리는 나무사라는 전문 인력이 따라서 필요합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그럼 근거로서 배경 세팅하고 이어갔거든. 그럼 1번 선지. 역할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 변화에 따라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네. 시대, 사회적 배경,
따라서 이런 역할이 강조된다. 맞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구조 잡는 데 초점을 두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지금 이 한 지문에 대한 연습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 왜? 저 좀 따라오세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못 풀던 문제 유형 하나만 풀었다고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어도 합법작문에 대한 유형 학습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저 유튜브라든지 정규 쿼리를 통해서 활용 가능하니까 근무중에 실력 쌓아가지고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